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발표했죠. 이 책은 고용, 분배, 임금이 없는 공허한 성장을 위해 달려온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드러낸 한국 자본주의에 이은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서적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청년 세대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들이 한쪽에서는 아프다고 울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기득권 논리에 길들여져 불평등을 옹호하고 있다. 예비 비정규직들이 뜬금없이 기업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 보았는가? 앞에 놓인 현실이 얼마나 왜 불평등한지를 집요하게 찾아쓰느라 눈병이 다 났다. 그동안 국내에서 불평등 논쟁이 많았는데도 사회 변화의 단초를 만들지 못하는 걸 보며 안타까웠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만 부씩 팔려나갈 만큼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갈구하는데도 변화의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이 왜 없었을까? 그동안 논쟁이 한국 현실에 기반하지 않아서다. 진보 세력은 지적 유희만 하고 있다. 불평등이 유발하는 삶의 아픔이 아니라 관념에 대해서만 말한다. 책임은 학자들에게도 있다. 신자유주의 혁파 운운할 때가 아니다. 당장 내 월급 명세서 이야기가 절박한 것이다. 우리 불평등은 복지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복지로 문제를 풀 국가적 역량도 안 된다. 복지 예산이 OECD 회원국 최하위지만 전체 예산의 30% 수준이고 복지 예산 증가 속도도 빠르다. 그런데도 왜 삶이 개선되지 않는가? 재분배가 문제가 아니라 분배부터 싹 다 잘못됐다. 복지 예산이 증가해도 임금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현상 유지 아니면 불평등 심화다. 재벌 집착증을 버려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지난 20년 동안 성공 신화가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새 창업이 대규모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 물론 재벌이 성공하기 어려운 일부 IT 산업에서만 예외가 있다. 미국 100대 부자 가운데 78명은 창업자다. 한국은 100명 가운데 84명이 상속 부자다. 미국처럼 잔인한 시장 경제에서도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가장 열심히 신봉한 미국에서도 새로운 창업자들이 계속 성공 신화를 만드는데 한국은 그게 힘들다. 그래서 금수저론이 나오는 것이다. 당대 부자, 자수성가한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게 현 구조다.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아픔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탓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성세대를 향해서 당신들 책임이다. 그러니 바꾸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혁명적 변화 없이는 어렵다.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주체가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 자본주의 강연을 하는데 상황의 암담함에 울었다는 반응들이 왔다. 도대체 무엇 난리인가 싶다. 청년 관련한 책을 다 사보았다. 3포 세대, N포 세대의 절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독했다. 자포자기, 연민, 무력감이 심했다. 그래서 마음이 급했다. 아프지 말라, 위로받지 말라, 징징대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고 행동하라. 책 제목을 분노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노동자 3분의 1의 월급이 100만 원 미만, 최저 생계비 미만이고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100명 중 20명이 실업자다. 이런데도 청년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면 기업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 웃기지 말라. 예비 비정규직들이 만날 기업 걱정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씌워놓은 그런 논리와 구조에서 빠져나와라. 이 바늘구멍을 적어도 나는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맹목적으로 앞개미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개미 방아에서 벗어나라. 구조를 바꾸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장황하게 불평등의 실체를 하나하나 입증했다. 청년 펀드? 거의 코미디다.
정권이 끝나면 누가 관심이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이 무수한 청년 담론 가운데 하나로 그칠 공산이 있어 보이네요. 청년들이 이 질곡의 세월이 개인의 무능이 아닌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농간이라는 점에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내일은 12월 5일입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땀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대답하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전대는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 경쟁으로 나를 셀 수는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당의 상황에 진저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어제 아침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낮 2시 반 집필을 마친 다음 긴급 기자회견을 지시했습니다. 낮 4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하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 측은 이건 정치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차관이 발표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법조인이 되는 일명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즉 사시 존치에만 무게를 둔 미봉책이라는 비판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법률로 확정해서 시행 중인 로스쿨 제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엎으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 또 뭘 하냐 이런 생각. 고민입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니까. 어제 아침 이렇게 학생들의 공분을 사던 동국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로 내홍을 겪던 동국대학교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이사 전원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사장인 일면 스님 등 이사 10명과 최대식 감사를 포함해서 총 11명인데요. 동국대 학내 갈등은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보광 스님이 총장에, 사찰에서 문화재를 절도한 의혹 등이 불거진 일면 스님이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아침에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50일째 단식하던 김건중 부총학생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요. 교수 2명도 20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 전격 이사진 사퇴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and sexual activity.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좋은사랑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구이동 대양참치,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훈훈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 사무소에 한 중년 여성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 여성은 내가 홀로 심고 재배한 고구마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먹고 싶다면서 고구마를 캐서 쌓아놓은 하우스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50상자였습니다. 1000kg이라고 하는군요. 또 지난달 11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사무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 자등리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이 익명으로 입금됐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선뜻 내놓는 가난한 자의 기부 소식, 오늘 국민일보가 일면에 담았습니다. 충북 청주시 용암이동 주민센터에는 익명의 시민이 최근 쌀 10kg짜리 10포대와 라면 10박스 등 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난 2일에는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저금통을 든 초등학생 20명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서광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져온 20여 개의 돼지 저금통을 모아보니까 68만 9,810원이었다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연대와 협동. 네, 이 연대와 협동이 얼어붙은 세상이라도 온기를 유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이스하게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분들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 지난 2일 밤,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시점에 페이스북에다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축 샴페인을 터뜨린 거지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병수 시장 친박의 핵심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 대구 경북 지역 콩고물 예산 발언을 연상시키는 영남 예산 편중. 친박이 시장으로 있는 부산에서 재현된 양상입니다. 서병수 시장에 따르면 부산시는 정부 안보다 3,297억 늘어난 3조 3,605억 원을 국비 지원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병수 시장과 실세들이 포진한 부산 의원들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병수 시장의 자화자찬이 이명박 정부 시절 TK의 예산이 몰리면서 포항 출신 인사들이 영포회 행사에서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지역 발전 못 시키면은 죄인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영일만 친구 노래를 합창하기도 했고요. 네, 그때를 연상케 하네요.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김무성 72억, 원유철 512억입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 국회 기자실에는 기획재정부 문건 하나가 돌아다녔는데 주요 예산이라고 적힌 문건에는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이 챙긴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부산항 국제 크루즈 확충 등의 명목으로 72억 3천만 원,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등 512억 6천만 원,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지역구가 있는 해운 보증기구가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203억 원의 예산을 당겨갔습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여당 간사까지 5명이 국회 증액 절차를 통해서 더 걷어간, 더 챙겨간 예산만 1,800억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 예산 흥정의 현주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마친 다음 한박 웃음을 지었는데요. 세계일보에 관계 기사가 있습니다. 한때 협상안 결렬 위기로 치달았던 상황을 당 정청이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는 점,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꼽히는데요.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서 쟁점 법안을 처리한 국회 선진화법 틈새 공략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예산심의에서 발목이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지금까지는 야당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 못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산안 통과 때만은 야당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정 기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2월 2일이었죠. 법정 기한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은 그냥 정부 안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이대로라면은 정부 안에 더해서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겨가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야당 국물도 없는데, 이렇게 압박하면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진화법 개정을 외치던 여당이 도리어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인데요. 김세연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과거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없애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여당도 협상력을 발휘하고 야당도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하려 하지 않는다면 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라면서 선진화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없애자라면서 올 1월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각종 여론전을 펼쳐왔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은 3년 넘게 반대한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관광진흥법을 통과시켜주면서 모자보호법과 전공의 특별법 등과 맞바꿨지요. 여당이 통과시켜달라는 법안과 야당이 통과시켜달라는 법안 서로 거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당 법안과 야당 법안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야당 법안의 무게가 훨씬 큰 반면 야당 법안 무게는 많이 가볍다는 겁니다.
여당 것이 훨씬 중요하고 파장이 큰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당이 압박하니까 결국 야당이 비중이 떨어지는 법과 맞바꿨다는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강기정 의원, 예산안도 엉망이고 특히 예산하고 법을 연계하는 것을 왜 이렇게 당했는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지적했고요.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 우리는 중점 법안이 왜 없는가? 유신 시절의 신민당, 전두환 시절의 민한당과 뭐가 다른가? 라면서 분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심기 관리를 왜 우리가 해주는가?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똑바로 해라. 이런 지적을 할 때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이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은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독단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처리해주자라고 설득해서 상황이 마무리됐는데 문재인 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관광진흥법에 각각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렇다고 원내 지도부의 책임론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 의장 등 비주류가 주도하고 있는데 당내 계파 갈등 상황에서 주류 측도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표 물러나라고 지금 기를 쓰고 목청 높이는 비주류. 그 비주류들 하는 꼴을 보면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문재인도 못하지만 너희들이라고 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비주류들 여전히 문재인 탓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요.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의원총회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합의에 불만이 많다라고 한 다음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걸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한 참석자는 당대표도 같이 책임질 사안 아니냐 이랬다고 합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한마디로. 한편 문재인 대표는 사석에서 싸우다가도 어려울 때 뭉치는 새누리당이 부럽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야당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은 또다시 분열했다가는 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살기 위해 뭉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종걸 대표를 위시한 현 원내지도부가 다른 쟁점 법안 대응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대여 협상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교시 시험을 치른 학생의 기분이었다. 예상보다 문제가 난해했다라면서 그러나 첫 시험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다음 시험도 피해를 보게 된다. 2, 3, 4교시가 남았다.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이 발언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야당이 삭감을 별렀던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대부분을 고스란히 지켜냈습니다. TK 총선용이라던 대구 경북 지역 SOC 예산 증액분 5,600억 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143억 원 등을 일원 한 푼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최종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안 통과 과정을 되짚어보면 새누리당의 완승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쟁점이 됐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예산들을 거의 온전히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얻은 게 별로 없다는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원내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과를 할 정도였는데요. 새정치연합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한 여당의 벼랑 끝 전술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예산안 처리 직전 열린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협상 실패를 이유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2016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1교시를 치른 수험생과 같은 심정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좀 난해했습니다. 예산안과 관광진흥법에 반대표를 던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부의 합의 내용에 찬성할 수 없었는데 무력한 야당을 넘어서 무능한 야당임을 인증한 이종걸 원내대표.
그러나 원내대표 후보로서 정견을 발표할 때에는 투쟁을 공언했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보내준 이 오만한 행태는 우리 야당 무시를 넘어서 의회 민주주의를 깨부시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국회의사당을 내려오시는 많은 의원님들 뒷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잠 못 이뤘습니다. 사선이 되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당에 도움도 제대로 못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미웠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들, 우리를 믿어준 지자들, 우리를 질책하면서도 애정이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저들이 트집 잡을 거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몸으로 제가 맡겠습니다. 뚝심과 배짱으로 막아내서 야당 탄압을 지켜 맞서 싸워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 빵점은 아니었는데 적어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서만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신안산선 건설 예산 등 400억 원, 하수광고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험대는 이겁니다. 바로 테러 방지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 방지 법안 처리를 두고 기존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는 차단하면서도 국민 안전에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테러 방지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디테일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 계좌 추적 같은 인권 침해 요소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도 그러하지요. 한겨레와 인터뷰한 대테러 관계기관의 한 종사자는 국정원의 테러 정보 수집 기능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만 권한을 줄 때에는 그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확실히 갖춰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권한이 국정원보다 훨씬 큰 것은 미국 의회가 이를 통제할 역량과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꼭 짚어야 합니다. 누리과정, 즉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무상보육 지원비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결국 내년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무상보육 약속은 박근혜 씨가 했습니다. 그런 박근혜 씨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돈 없다고 반발하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서 3살부터 5살까지의 무상보육 지원금은 제로가 됐습니다. 시도교육청이 결국 땜빵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보육을 중단하든지 해야 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초에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죠.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205명으로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과 밀접한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관련 예산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생색만 내놓고 비용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데 문제의 뿌리가 있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에만 6조 원 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발행 잔액이 1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자니 다른 분야의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늘려주기 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기한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활용해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을 밀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5살 이하의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딴소리를 하는 꼴이다. 보육 대란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법, 즉 이재명법이 통과됐다라면서 자축했습니다.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무상 산후조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른 샴페인 터뜨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법안 설명 자료를 내놓고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법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와 적용사항을 변질시키려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박근혜 씨가 자주 이야기하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예산안이 통과됐겠다. 조선일보는 이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면에서 말입니다. 노동자들은 그 개혁이라는 표현에 전혀 동의 못하지요. 하여간 여야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노동개혁 이른바 5법에 대해서 끝까지 막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해고 같은 독소 조항을 지우지 않는 한 합의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연내 처리가 불발돼서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노동개혁 법안이 좌초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여파가 작지 않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기사에서 빠진 표현이 하나 있네요.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에서 15만 개의 질 낮은 신규 일자리.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왜 질 낮은이란 표현을 뺍니까? 공화국 참치는 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집회 주최 측에 118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1차 집회와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 주최 측에 118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1차 집회와 주최자가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시위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집단적인 폭행, 손괴가 명백히 발생하리라고는 확신하기 힘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폭력 시위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 이거 위헌으로 결정났죠.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찰이 합법 시위를 앞세워서 집회를 금지한 조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공안 탄압을 펼치는 수단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 신고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원천 봉쇄가 어려워지니까 대응 방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문화제 참가 예상 인원은 5,000명, 사용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밤 11시로 지정해서 신청했고 서울시도 허가했습니다. 관련한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 금지에 앞서서 법에 정해진 절차조차 무시했다. 이런 조처를 하려면, 그러니까 금지 조처를 하려면 주최 쪽과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미리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시민들의 입을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결과다. 정부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집회를 금지하려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는 경찰의 행태만 봐도 자명하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명의로 신고한 제3회 집회마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말에 시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함은 물론 그들이 집회 시위를 통해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과잉 대응이나 자극적인 조처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진보 포털 시민의 날개가 드디어 12월 10일 문을 엽니다. 뭘 할 거냐고요? 우선 총선과 대선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하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요. 또 알바단을 박살내는 SNS 대응본부, 또 좋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정당별 응원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베타 버전 테스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써보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내주세요. 최고의 연대는 입금인 거 아시죠? 농협 301-0182-2885-41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개발비 10억 원을 모으는 일시 후원, 그리고 운영비로 쓸 CMS 월 회원 많이 등록해 주세요. 일면 이사장을 포함해서 동국대학교 이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장,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학생, 교수, 교직원, 스님 등의 단식, 천막 농성이 1년 넘도록 이어져 온 동국대학교 학내 분규 해결의 전환점이 될까요? 이사장과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곡기를 끊었던 김건중 총학생회 부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건중 씨 외에 한만수 교수협의회 회장은 22일 동안 단식을 했고요. 최장훈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45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장훈 씨 같은 경우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투신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스님들의 농성으로 대학본부 앞에는 모두 9개 천막이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김건중 부회장의 50일 단식 속에서도 미동도 않는 동국대 이사회를 향해서 살인적 불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살인적 불통이 어디 동국대 이사회뿐입니까?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사설 간단히 인용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지지 입장입니다. 사법시험 당분간 유지, 이걸 고육지책으로 본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이를 빗댄 흑수저, 금수저론이 나오면서 로스쿨이 고위층 자제들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의 온상인 것처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위해서 로스쿨 교수들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피었다. 논란의 핵심은 저소득층에게는 로스쿨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통해서 개천에 이용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요. 작년 8월 27일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 되는 비용, 사시는 6,333만 원, 로스쿨은 1억 원. 네, 사시 비용도 만만치 않군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의 두 아들이 그룹 외주업체에서 병역 특례로 군복무를 대신한 거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주업체의 병역 특례 복무관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병무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SPC 그룹 외주업체인 진코퍼레이션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줬는데요. 앞서서 이 외주업체 대표는 허 회장 차남이 복무 당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병무청이 확보한 복무관리표에는 5점 만점에 2점으로 표시됐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시청률 9.9%,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입니다. 1999년 첫 방송 이후 늘 두 자릿수의 평균 시청률을 유지해온 KBS ETV 개그 콘서트가 지난달 29일 16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인터넷 TV인 올레TV에 따르면 개그 콘서트의 주문형 비디오의 매출액 또한 올 1월에 비해서 60% 감소했습니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은 폐지됐고요. 또 방송이 재개됐고요. 또 시간대가 이동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청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죠. MBC는 지난해 9월 코미디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한 이후 명맥이 끊긴 상황입니다. 지상파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 자존심을 지켰던 개그 콘서트마저 무너지면서 텔레비전 코미디 방송의 생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논란, 그리고 기업 특혜 논란 등 정치적 이슈를 소재로 해서 다뤘던 민상토론, 올 4월에 시작됐는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11월 초에 폐지됐죠. 하지만 동아일보는 이걸 코미디 고유의 시대풍자 코너가 이해 집단의 항의 때문에 오래 버텨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 1월 새로 선보인 코너인 부엉이는 등산객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는 설정 때문에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뒤 2달 만에 폐지됐다라면서 민상토론과 엮었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웃기기 쉬운 소재를 찾다 보니까 외모나 뚱뚱함에 대한 비하를 반복적으로 써먹어서 식상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개그맨 최양락 씨는 대중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 개그보다 다양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접하고 익숙해져 있다면서 비속어 사용에도 제약이 따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바른말 고운말로만 재미를 유발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도 뉴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포털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페이스북 안에서 각종 기사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포털, 지금처럼 권력 입맛에 맞게 편집하는 등 공정성 시비에 끊임없이 휘말려 왔는데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치권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기사 노출시키지 마, 그 언론사 빼,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뉴스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회사긴 합니다만.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대다수 지역에서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충남북과 전남북,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 눈이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고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한국일보 기사 사랑과 폭력은 공존할 수 없다. 안전 이별 매뉴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발생 비율은 신체적 폭력으로만 국한할 때도 데이트 경험이 있는 3사람 가운데 1명에 해당할 정도로 빈번하다. 1990에서 2000년대 다양한 실태 조사에서 데이트 중인 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이 30에서 50%로 집계된다.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면 무려 90%에 달한다. 조선대학교 의전원 사건 등 올 한 해 유독 잇따랐던 데이트 폭력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로 여성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폭력 없이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슬픈 노하우를 요구한다. 올해 10대 유행어 중 하나로 꼽혀도 좋을 이른바 안전 이별이다. 스토킹 당하지 않고 감금당하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 유출 협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면서 이별하는 법. 부당하지만 익혀야만 생존의 기술이 된다. 파트너에게 통제받는다고 느끼거나 파트너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신체적 가해가 없더라도 자신의 느낌을 믿고 다음 단계를 대비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미국 복지부의 권고라고 하는군요. 당신의 본능을 믿고 안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연애 폭력은 파트너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복속시키려는 권력 의지의 발현이란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일어나는 이별 폭력, 그런 거 없습니다. 이별의 주체로 상대방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별 여부를 결정하는 힘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 중단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으면서 피해자는 상대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화를 돋우지 않으면 큰 어려움은 없다.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이다 식의 스톡홀름 신드롬, 그러니까 인질범에 동조하는 심리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안전연애 코치로 불리는 작가 데니스 올센은 책 여대생을 위한 안전한 연애에서 누구나 나쁜 연애 경험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충고하는데, 다만
이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왜냐고? 당신은 소중하니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 이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네. 한국일보 기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